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오늘 좀 지겹게 저를 보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 구독 안 하셔도 아직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구독해 주시고요. 어저께 하이닉 실적 나와서 제가 긴급하게 우리 구독자 동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어저께 밤에 올려드려도 여기 편집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일찍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스태프들도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많이 들어오시면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도 더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공통으로서는 뭐 하여튼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밤에 올려도 그게 여러분한테 아침 일찍 7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에 대한 워드는 다 올려드렸죠? 다 보셨죠? 예. 아까 뭐 다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주말에만 한 번만 해서 월요일 아침에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데 부족할 때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주말에 하는 건 좀 길게, 주중에 하는 건 좀 짧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막 보내드리는 거 하고 그런 거 중간에 보시고 방송 여기 지금 레귤러하게 제가 2번 나오잖아요. 사실은 일이 많아지면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3%에 나오는 걸 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른 쪽에 있는 거 거기도 다 고마우신 거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다른 쪽에 나가는 게 줄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오전에 나가는 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이 잠기고 있지만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 정도 별거 아니고 제가 뭐 나이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는 지금 일하는 거에 아마 2배 정도는 일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버는 거에 한 3배는 벌었죠.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직 열정이 있으니까 아까 이조기 차장 얘기했지만 이조기 차장 애가 저희 군대 갈 때까지는 일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한 10,000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예.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는데 70만 원 되고 하이닉 300만 원 되고 모두 부자 되고 설레발치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잘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똑똑하신 분은 저하고 평생 안 해도 돼요. 한 5년에서 7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7년, 머리가 나빠도 10년, 머리가 좋으면 3년, 5년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워드 파일로 올려드린 게 한 4개 있었거든요. 구독자를 위해서. 근데 구독자하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거하고 차별화될 것이냐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걸 미리 보신 분들은 차별화가 아니고 근데 이게 그 강의를 이렇게 방송을 일주일에 2번 하니까 그때 들으면 더 정리가 되죠.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삼성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하면서 기사 나온 거 리포트 올린 거를 쭉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월 24일 어디 갔어? 네 이렇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대부분의 경우는 오전 11시 전 다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요. 물론 영상도 나갔겠죠. 미국장 시작했습니다. 이란 관련 이슈 어쩌고 사임 어쩌고 나왔죠. 아까 우리 홍앵커가 한 건 이거죠. 사스포칼립스 아작이 났어요. 서비스는 내려가고 하드웨어는 올라가고 이 패턴이 그렇게 밝힐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했고 반도체 업종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일단 기사가 나오니까 제가 빨리 아침에 이거를 뭐 해서 TI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르죠. 그냥 대충 아는 거죠. 그 다음에 PMI 지수 높아졌는데 물가가 급등해서 인플레 우려구나. 자, 뭐라 했죠? 시장의 강세 효과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시장의 강세는 유효하지만 아직 불확실해서 단기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여건에 임했다. 이거 왔다 갔다 대꼬받고 한다는 거예요. 대꼬받고 한다게 되면 뭐죠? 오른 주식을 좀 빼서 다른 쪽으로 하겠죠. 그럼 개별 주식, 예를 들어 코스닥 이런 쪽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뭐 코멘트만 가지고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동영상 올려드린 거, 그러니까 오늘 아침 중에 본 거는 제가 아침에 나와서 추가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기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맞죠?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모건이 여기서는 모건이 얘기한 277조, 내년에 408조 하이닉스에 대한 거, 이게 컨센서스보다 높다고 생각했는데, 걔 중에는 컨센서스가 높지 않고, 높은 거는, 그러니까 모건이 보는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이 비슷하게 보는 국내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지티브하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고, 요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적 컨퍼런스 했잖아요. 그 제가 세 개만 줄인 거예요. 여러 애널리스트 얘기하고 회사에서 얘기한 거를 사람이 이해하기가 6개, 9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줄여서 메시지 전달하는 거 이게 제 역할이거든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 다 뒤집어서 쉽지 않잖아요. 제 거 믿으면 돼요. 제가 30년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날 주가는 못 맞춰도 그 찝는 거는 현존하는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후배들도 잘 아시지만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몇 명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애는 잘하지만 이세철 전무,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못 만났지만은 한국투자의 최민숙, 그 다음에 SK증권의 한동희,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그 다음에 그 미래증권의 김영권.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조금 보수적이 돼서 그렇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제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IM의 송명섭 이런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리포트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초대해갖고 제가 좀 깊은 대화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걸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핵심되는 펀더멘틀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뭐냐? 모바일 디램이 예상보다 우려보다 나쁘지 않고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소캠 때문이에요. 소캠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LPDDR, 로우 파워 DDR, HBM 아니죠? 이건 어디 들어가죠? CPU. 그 베라 루빈 할 때 루빈은 GPU, 베라는 CPU.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 제 한국은. 그러면 루빈 그 HBM4 그거 말고 그 옆에 밑에 있는 CPU, 베라 CPU 그거 또는 CPU 옆에 DPU도 있으니까 그거랑 결합되는 게 LPDDR4란 말이에요. 그 수요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베라 루빈 그 루빈 울트라 되면 베라 루빈 울트라 거기도 베라 역시 CPU인데 거기에 LPDDR4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바일 휴대폰의 숫자가 지금 올해 마이너스 10%다 15%다 생산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암울하죠. 예, 컨슈머 쪽에. 하지만 상당 부분이라면 누구는 50%, 누구는 80% 정도는 이런 그 CPU 시장의 급격한 그 위상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짝꿍이 되는 LPDDR이 모바일 디램 쪽에 컨슈머 쪽에 수요가 주는 거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 이건 누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파지티브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게 되면은 보통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3분기, 4분기 보통 둔화된단 말이에요. 내년도 1분기 정도는 비수기니까 내년 1분기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2분기, 3분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HBM하고 LPDDR하고 낸드가 있는데 LPDDR, 이 로우 파워 D램 쪽의 수요가 메워질 수 있다면은 생각보다 반도체 가격이 진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LPDDR 쪽에. 두 번째, 낸드죠, 낸드. 낸드가 원래는 저기 따로 있었잖아요. 예, 낸드가 SSD 저쪽에 구석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성을 뜨면서 이른바 엔터프라이즈 SSD 쪽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수요가 늘어나서 그쪽도 쇼티지 같아요. 그러니까 낸드를 입힌 이 SSD도 쇼티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고 애널리스트도 그걸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2분기뿐만 아니고 2분기, 3분기, 4분기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는 되는데 1분기 때 하이닉스가 67%, 65%인데 2분기 때 얼마야? 누구는 30%, 누구는 40% 얘기하는데 3분기, 4분기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10% 미만, 5% 이렇게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툭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10명의 세면제도는 아니에요. 3분기, 4분기도 10% 이상, 20%까지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지만 생각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까 D램은 이거고 낸드의 가격 상승률이 2분기에 D램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분기도 낸드 가격도 10% 이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중요한 거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이런 게 미리 베라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ESSD, 낸드 쪽이 생각보다 좋으면 가격 상승률이 2분기에 30%가 아니고 40% 될 수 있는 개연성 사람은 다릅니다. 3분기는 어차피 10% 이하까지 가격 상승이 내려가느냐 여전히 10% 이상이냐 거기 분기점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자극을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2분기, 3분기 때는 뭐라고? 모바일 디램 쪽에 떨어지는 걸 LPDDR을 어떻게 메워지느냐 근데 낸드 쪽에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올해 연말 내년도 될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HBM4가 잘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그 삼성전자가 HBM4를 먼저 했건만 걔네들이 양산에는 볼륨은 커미트를 많이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삼성도 콜이 됐는데 볼륨이 커미트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BM4E로 가서 결국에 HBM4E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격돌하겠다. 왜? 삼성전자는 자기네 자체적인 밑에 베이스 다이 있고 삼성전자 위에 원CD램인데 하이닉스가 원B잖아요. 근데 HBM4E부터는 원B가 아니고 원C고 밑에 있는 다이가 로직 다이가 여태까지 TSMC 12나노에서 TSMC 3나노를 해서 원C랑 합한 HBM4E가 루빈 울트라 버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상보다 내년 하반기였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HBM4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HBM4E가 올 연말에서 내년도에 그게 도입이 되면 이거 코스트가 높아지겠습니다만 성능이 좋다 보니까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HBM4 가격이 중심은 내년 초에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 3분기, 4분기 가격 상승 내려가다가 1분기 때 예상 밖으로 이런 게 컴비네이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일반 D램, HBM, 랜드 쪽이 연말 내년 초로 됐을 때 의외로 가격이 상승률이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설사 4분기 약간 내려갔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가격이 1분기에 튈 수도 있어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이해하면은 뭐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아니면 우리 사모펀드 이슈 그다음에 우리 매크로 전제 요거 제껴놓고 얘기하면 반도체는 고입니다. 계속 고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서플라이 디맨드에서 공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기 공장 저기 평택 공장 그다음에 용인 공장 그다음에 저기 마이크론의 여러 공장 그것들이 그렇게 팍팍 들어올 것 같지가 않다 예상보다. 내년도 2분기까지가 좋은 게 아니고 3분기까지 좋을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개념은 제가 마음을 조금 더 열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모바일 쪽에 이런 거 ESSD 이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2분기 발효가 안 되고 3분기 될 수도 있고 4분기 발효가 안 되고 내년 1분기 될 수 있는데 방향성이 요소가 가격 상승률의 둔화를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와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HBM4E 삼성 하이닉스가 HBM4E 잘 못하고 있는 것이 HBM4E를 빨리 앞당기면서 이쪽의 성능이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맨 위에 거는 수요 따라서 땡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스스로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시장과 소통하고 얘네 제품의 구내에서 주목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앞에 구독자들은 어저께 이거 자료를 봤을 거고 오늘 영상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했을 겁니다. 어저께 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떤 제품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long-term agreement 요거는 악유가 있어요. 롱텀 어그리먼트 오해하지 마세요. 롱텀 어그리먼트는 수요가 가시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수요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신중하게 하면서도 사업의 변동성을 축소될 수 있고 그럼 시장에서 그걸 평가할 때 사이클적인 특성에 얽매이는 그거를 좀 벗어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예상과 기대 맞는데 10명의 이게 정확히 모르는 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얘기해야 되는데 얘네 D램 매출 중에서 얼마나 롱텀 어그리먼트 했을까요? 얼마나 비중이. 그거는 이게 좋다는 걸 저도 인정해요. 아까 요거 반도체 가격이 잘 안 빠질 수 있다 이런 제품의 믹스처라서 그건 제가 100%는 아니도 85% 인정하는데 요걸 LTA는 제가 동의하면서도 제가 찝찝한 거 있는 건 삼성 하이닉스의 또는 삼성전자의 LTA 맺는 비중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50%에? 60%에? 1년치, 2년치, 3년치를 하는 게 걔네 매출이 얼마냐 이게 비중이. 그리고 두 번째 LTE 맺었으면 그거는 가격이 지금 매달 하는 고정가격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높아야 낮아요. 이게 아무렇게 생각하잖아요. 회사는 좋게 얘기하죠. 롱텀 하면 안정적이다. 롱텀은 안정적이 맞지. 롱텀은 안정적이다. 첫 번째 그 가격이 지금 일반적인 막 이렇게 낙가만은 아니더라도 한다 또는 이렇게 하는 그런 고정거래 가격 여기가 만약에 지금 현물가가 아니고 10불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격에 좀 더 줘서 한 12불 한다 하면은 내년도 하는 가격은 그 가격은 지금 이게 매달 하는 컨트랙트 그거보다 가격이 높을까 낮을까요? 낮겠죠.
안 그러겠어요? 미래 거를 커밋했는데 미래 거를 물량을 커밋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을 더 높게 했어요. 그래서 롱텀 어그리먼트 가격이 지금보다 높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다른 옆에 하는 컨트랙트 메이드하고 됐을 때 가격이 높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롱텀 어그리먼트는 물량을 확보하고 수요를 가시서 맞지만 그 사업의 변동성이 좋아지겠죠. 혹시라도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롱텀으로 매전난 게 있으니까 그 측면이지 단가 내고 하는 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매달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팔아주는 것이 롱텀보다는 가격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롱텀 어그리먼트 매는 비중이 얼만데 이게 50%야? 그럼 반반해야 돼? 아니면 30%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15%, 10%, 누구는 30%. 이걸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변동성 축소. 변동성 축소가 내년도 그쪽에 물량 나가는 게 20%라면 그 물량 가격이 지금 일반적으로 매는 가격보다 훨씬 높냐? 그거는 장담 못한다. 가격은 매분기 롱통 어그리먼트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매분기 제가 이야기로는 다시 네고시에이션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워낙 부족하니까 업되고 그냥 쭉 간다고 보지만 그거는 장담 못해.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어쨌든 제가 커밋한 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과거에 4배, 6배 하이닉스, 삼성전자 6배, 8배면은 이게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위로 갈 가능성은 시간이 가면서 있다. 그 속도는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서 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지티브한 겁니다. 파지티브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파지티브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KPEX, 캐피털 익스펜디처 이 투자분이 실제 장비를 하는 게 있고 유틸리티라든지 클린룸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프라 구축이 더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프라 하고 나서 장비 발주해갖고 물론 ASML EUV 장비는 12개월, 18개월 걸려니까 지금 오다 내더라도 내년도 후반에 나오는 거고 다른 것들은 좀 장비는 발주만 되면 6개월 만에 9개월 만에 들어오거든요. 올해 말부터 들어와.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발주해서 올해 말부터 들어오면 올해 말부터 물량이 늘어나는 팩도 있겠지. 그런데 올해 전체적인 KPEX 투자분의 상당 부분이 인프라 중심이에요. 인프라 하려는 것은 땅을 있다 하더라도 클린룸, 그 다음에 그 유틸리티, 배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케미컬 서플라이도 이거 하는데 3개월, 6개월 가는 거니까 이게 많다면 나중에 장비하고 하려면 어쨌든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는 공급 부족을 풀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논리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롱텀 어그리먼트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파지티브하다. 세 번째, 하이닉스가 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뭐 매크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전쟁이 또 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크로 어떻게 환율이 변텐데 주가가 하방 경직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저번에 17만 원 갈 때 15만 원 잘 안 깨진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돈을 엄청 버니까 배당을 그 미래에서 증가한 게 뭐 8천 원, 9천 원 한다 했잖아요. 계산해 보면 15만 원 떼면 배당 수익률이 5%, 6% 되니까 아니 은행이 2배 받는데 그럼 주가가 그렇게 내려오면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죠. 살 사람이 대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간에 17만 원 전쟁이 나더라도 15만 원 안 깨진다고 용기까지 내지 않더라도 거기다 갖다 파는 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하이닉스도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내지는 그런 애널리스트 분석에 동감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250조 영업이익이 될지 300조가 될지 모르는데 대부분 250조입니다. 250조 왔다 갔다. 일부는 290조. 아주 일부는 220조. 220조, 300조 사이인데 250조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감가상각이 있고 감가상각이 뭐 30조인지 얼마인지 모르면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은 300조 이상 들어온다. 300조 이상 들어온 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돈 쓰고 뭐 R&D 뭐 다 하더라도 프리 캐시플로는 100조 이상 들어온다. 100조 이상 나오면은 그거 뭐 하겠어요? 예, 원래 뭐라 그랬어? 회사가 50% 주주 환원 가능성. 그러면 50조 돼. 50조. 이런 돈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뭐 얘는 시가총액이 얼마지? 800조인가 900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 돼요? 예. 비중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더 많이 벌면 100조 이상 보겠죠. 100조 이상 120조 만약에 프리캐시 플로우 되면은 50% 때리면 50조가 아니고 60조 70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시가총액이 800조 900조다. 그럼 비중만큼 그렇죠. 이거를 다 자사주 소각한다면은 이론적으로 얘네들도 3%에서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그 비슷한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의 하방 경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하는 거예요. 고간에서 인심 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가를 사가지고 120만 원 사고 103만 원 사고 늦게라도 사가지고 주가 올라가다가 한번 5% 10% 빠지더라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파지티브. 이거는 오케이, 베리 굿.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변동성을 줄인다는 측면, 그거만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근본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가는 데 있어갖고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지만 이게 급격히 안 둔화될, 덜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까 LPDDR, NAND ESSD, 데이터 센터, HBM4가 아니고 4E로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힘들어. 주진이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타방송에서 했는데 흥분돼가지고 막 해야 돼. 뭐, 혈압은 제가 혈압 없어요. 다행히 혈압은 없는데 막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덜 아픈 것 같아갖고 죄송합니다. 물도 아닌데 이거 우리 PD님이 주셔갖고 작가님이 주셔갖고 잘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건 두 가지죠. 인텔 실적, 그 다음에 TI 실적. 오늘은 좀 바빴어요. 매번 이거 바쁘잖아요. 제가 구독한다고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잠 깨우느냐고 매번 오늘처럼 어저께처럼 그렇게 내리붙진 않아요. 네. 이거는 시즌이니까.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니까 그런 거고 정상적으로 지금보다 한 반 정도 줄겠죠. 대신에 그만 시간이 줄면은 영상을 더 올리겠죠. 저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인텔 실적 발표되는데 이게 실적이 20년 1사분기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하게 이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 잘 되겠죠. 보세요. 22% 성장. 굿. QOQ 6.6 좋죠? 네, 이거 좋은데 파운더리가 꽤 성장했어요. 파운더리가 자세한 걸 몰라요. 리포트를 봐야 돼. 우리 애널리스트가 인텔을 이렇게 분석해요? 아니죠.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오늘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주말에 보고 나서 주말에 설명드리는 자료를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왜 인텔도 보느냐? 우리하고 비교되는 거죠. 삼성전자. 그렇죠?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잘 분석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주말에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10% 20% 됐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요거는 이런 거 데이터 보내드립니다. 인텔 올라갔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 챗GPT 시킵니다. 저도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들 손가락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제가 보기 쉽게 해드려요. 큰 폭 상해 끝났어. 그럼 주가 오르는 거죠. EPS는 뭐 베이스가 낮은 게 별 의미가 없고 큰 폭상에 중요한 건 2분기. 항상 그렇잖아요. 실적 나오면 가이던스가 중요하고 우리는 2, 4분기 가이던스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때 빗 그로스만 주지. 그렇죠? 예. 얼마라고 얘기 안 하죠. 참 우리는 좀 거시기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측을 하지. 자기네가 더 잘하지. 제가 30년 동안 커버하면서 왜 많이 친절을 했어요. 옛날 삼성전자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데이터 뭐 빗그로스 이렇게 우리 지금 애널리스트한테 이메일도 보내줘 갖고 자기네가 보는 뷰를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파워포인트 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할 때 초창기에는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얘기를 해. 그럼 받아 적어야 돼요. 그럼 무식한. 그쵸? 똥개 sul리는 거. 그렇게 했어요. 애널리스트 받아 적어야 된다고. 아니면 리스닝 해가지고. 100% 안 했다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분기 실적이 아니었고 반기 실적이었어요. 얼마나 암흑 속에서 했을까. 2000년 초반에. 반기 실적. 그 다음에 실적 카모넨트 할 때 불러줘. 그럼 딕테이션 해야 돼. 웃기는 짱구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은 많이 되는데 여전히 가이던스는 안 주죠.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안 주잖아요. 근데 외국은 웬만한 거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스워크를 하지만 어쨌든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것이 중간가치 143억 원, 143억 달러. 시장 예상 훨씬 넘은 거죠. 밑발에. 그럼 주가 반응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죠. 뭐 PC 수요가 좋아서 그 가격 CPU 난리죠. 이거 다 아는 거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하는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가 추론형, 그렇죠? 작년부터 나온 거. 이제 에이전트 AI 그리고 이제는 엣지다 단말기에서 얘네 CPU가 증가된다. 많이 말씀했으니까 교육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나왔고 오늘 TI가 핵심이었죠. TI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 얘기입니다. TI가 올라가면 아날로그도 보통 올라가요. TI가 하는 게 아날로그 디바이스예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회사 명이기도 합니다. 보통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메모리, GPU 들어가고 CPU 들어가고 메모리 들어가고, 그렇죠?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AI 가속기가 돌아가고 그 CPU 서버가 딴 데고 하면은 그걸 컨트롤하는 게 CPU라는 CPU 컨트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감시하고 이를 분배해 주는 게 CPU.
디렉션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전력을 관리해주는 대표적인 게 파워 매니지먼트 IC, PMIC고, PMIC를 만드는 회사들이 TI라고 아날로그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파운드리 생산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동부 하이텍이 있는 거고, DB 하이텍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후공정만 하는 거. 후공정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페스 아크예요. 근데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배운 사람들은 다음에 까먹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 회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더 깊게 들어가겠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려요. 하나하나 종목을 강의를 해서 말씀드려요. 근데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네페스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두산 테스나하고 어떻게 다른지 해갖고, 두산 테스나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어떻게 들어가 몇 %고, 그 다음에 네페스하고는 PMIC가 많지만 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고, 그걸 제가 다 옛날에 한 거 다 있거든요. 공부. 그러니까 5년 걸리는 거예요. 왜? 까먹거든. 삼성은 매일 보는데 이거 가끔 보면 까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날로그 반도체 업화 다 가고 나니까 비어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TI가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가이던스 상했다 이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형으로 가는 게 90% 증가됐다. 이 한마디로 끝난 거지. 전원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 동반급등하는 거고, 쭉쭉 읽어 보내드리면 알죠. 그러면 섹터 리레이팅 제가 적어뒀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야. 관련된 주식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 아날로그가 좋은가? 시간이 있어요. 여기 전력 관리, IC, 센서 인터페이스, 냉각 침 딱 나오잖아요. 아, 뭐죠? 아, 데이터 센터 자체의 전력 변압기도 주가가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전력 인프라, 아날로그 반도체까지 다 확장됐다고 보고, 한국 증시에 연결되는 수혜는 뭐가 있느냐?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은 없지만 관련되는 종목을 얘기할 수 있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오늘 다 갔죠. 다 가는 겁니다. 삼성 전기도 가는 거 맞는데 이거 많이 갔잖아요. 이미 많이 뿜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고, 네페스 아크는 관련되고, DB 하이텍, 물론 DB 하이텍은 아까 UMC라는 그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ம்பி네이션 되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DB 하이텍 그 아까 UMC 나온 거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10시 나왔는데 제가 바빠서 안 했어. UMC가 가동률 EMC가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을 한 10%까지 인상한다.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에도 또 추가 인상한다. UMC는 TSMC 달리 어드밴스드 미세 공정의 최첨단 그 밑에 단 20나노 뭐 이런 것도 많은 거예요. 동부도 밑에 단이죠. 어드밴스드 이제는 그 초미세 아니거든. UMC하고 UMC보다 훨씬 마켓은 주지죠. UMC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TSMC고 삼성전자가 8%잖아요. UMC가 바짝 붙은 3등이에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UMC가. 근데 걔네들이 가격을 10% 올릴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에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나온 거죠. 오전에 나왔었어요. 예, 그런 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걔네들도 PMIC, 아까 소형 전력 관리, 또 MCU 이런 쪽에 일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데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더 설명드리려고 쭉쭉 공부하시라고 넘어들어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 실적이 좋았다.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아날로그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전력, 디스크 이런 애들도 주가 올랐어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보낸 거고요. 요런 게 네 번 있다고요?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2가 어디 갔어? 2가 없어졌네. 3번. 2 여기 있네. 아까 이거 인텔 한 거고. 똑같은 거였나?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나 보네. 이거 똑같은 거네. 넘어가고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삼성전자가 그 모건스탠이 나온 거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게 300조, 360조, 270조. 요때만 하더라도 내후년 내려간다 봤잖아요. 요거 내려간다 봤잖아요. 내려간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이 숫자는 진짜 틀 맞기를 바라야죠. 이번엔 제발 맞으면 좋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가 놓고 내후년에 안 내려간다 거의. 이게 중요해. 여기 확 바뀐 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잘 바빠서 못 봤는데 이 모건스탠이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바뀌고 목표 주가가 얼마로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 원래 목표 주가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중반이었던 거 기억해요. 원래가.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도 목표 주가가 40만 원도 안 하면은 이상한 거죠. 그건 디레이팅이지.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그나마 리즈너블해. 아까 국내 애널리스트랑 비슷비슷하죠. 222조에서 270조. 국내가 한 250조니까 내년도 300조, 400조. 이거 많은데 400조 보는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나서 내후년도 똑같은 기준은 내후년도 안 내려간다. 이 목표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130.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이건 이렇게 바뀐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후년도에 큰 폭의 감익에서 바뀌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요 포인트. 그렇죠? 이 포인트를 투자가들이 외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외인이 설득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애널리스트 얘기한 거, 이거 삼성전자 내년에 630조, 하이닉스 400조, 630, 400조를 기준으로 순이익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순이익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다를 수도 있지만 대충 80% 이렇게 해가지고 순이익을 추론해서 PER을 삼성전자가 6배에서 8배 사이가 갇힌 거다라고 제가 규정했잖아요. 제가 신은 아니에요. 제 기억성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아마 후배들도 그렇게 특이하지 않을 겁니다. 8배 벗어나야지 리레이팅 초반 가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메모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삼성전자가 8배만 넘어도 리레이팅이에요. 네? 이게 400조, 800조 나오는데 거기다 8배만 줘도 목표 주가 확 올라간다고. 근데 진짜 리레이팅은 얼마 될까? 8배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진짜 630조가 맞다 하고 그 밑에 순이익 곱하기 9배 정도 치면은 높은 순이익하면 7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을 불러야지 그 부르는 애널리스트도 이건 이제 사이클 주식이 아니에요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거라 이거지. 지금은 그렇게 주장 안 하는 거라고. 됐죠? 하이닉스 아까 400조 국내 애널리스트 400조 부르는 사람이 생겼죠. 416조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내년도 실적까지 기준으로 목표 주가 안 하죠? 본인이 해놓고도 내년 거 땡기기에는 너무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내년 건 예측을 하고 주가에는 안 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600 몇조, 400자 맞다 그러면은 그걸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6배, 8배 삼성전자, 하이닉스 4배, 6배를 벗어나야지 리레이팅이라고요. 그거 못 부르면 리레이팅 아니에요. 리레이팅 아니더라도 30%, 50% 가면 장은 7천, 8천 가는 거죠. 꼭 안 그런가? 딴 쪽이 어떻게 되나 모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는 70만 원 불러야 된다. 하이닉스는 7.5배, 6배 정도까지가 목이었으니까 7.5배 정도 주면 300만 원 이상. 70만 원, 300만 원 기분 좋은 상상을 제가 1월 19일 날 훨씬 낮은 이익 가지고 30만 원 정도는 가자. 이 이익이 지금 2배, 3배 오르는 거니까 70만 원 부르는 사람이 나오면은 2명 나오면 첫 번째 부르고 2명 나오면 리레이팅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부르면. 얘네 부르고 나서 바로 되진 않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은 아니고 실적이 워낙 엄청 더럽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만 쳐줘도 지금 주가에서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야 되느냐? 그 더 디테일 묻지 마세요. 어쨌든 컨셉 목표 주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아까 아직 딴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하여튼 지금 컨센서스는 184만 원 뭐 이렇게 250조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여유 있게 그냥 액션 취할 거 없이 가면 되고 높게 들어가신 분들이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리레이팅이 빨리 돼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수급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바쁘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는 게 이거는 덜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길게 보시는 분은 TSMC하고의 관계를 항상 인텔도 봐야 돼요. 파운드리 뭐 되면 올라간다면서 TSMC 인텔의 파운드리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면 그게 뭐 그냥 희망이지 많은 거 아니에요? TSMC가 좋은 얘기 아니에요. 29년도에 걔네가 EUV가 또 해야 되죠. 미세공정. EUV 하는데 하이 NA라기 대구경이라고 있어요. 구경이 큰 거지. EUV 중에서도 비싼 건데 비싼 거 안 쓰고도 그냥 미세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60는 2007년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못 알아듣겠죠. 기사의 핵심은 비싼 거 안 쓰고도 미세 공정 리더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지금 26년인데 3년 후 거를 미리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원래는 미세공정 2나노, 1나노 이렇게 하면은 하이 NA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ASML 장비를 사는 건데 이번에 얘기한 것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거는 캐펙스가 줄겠죠. 캐펙스가 효율적으로 되겠죠. 하나당 4억 달러인데 이게 얘네가 그렇죠. 캐펙스를 줄이면서도 기술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EUV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인데 그거 안 하면 멀티 패턴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SML은 나쁜 거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게 TSMC가 늦추긴 늦춘데 늦어지는 거지. 나쁜 건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1나노, 지금 1.7나노니까 1나노 이하가면 결국은 필요할 수 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쨌든 TSMC도 언제가 쓴 거, 언제가 2030년 이후니까 당장에는 ASML한테 안 좋은 거고 TSMC는 코스트를 떨어뜨리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적인 기술 바쁘니까 이거는 필요할 때 나중에 필요할 때 후면 이런 건 나중에 할게요. 머리 아프죠? 어쨌든 지연이 실패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 인텔에 대한 의미잖아요. 삼성전자 압박이 가죠. 왜? TSMC가 아주 미세 장비 없이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앞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쪽의 수율이나 이런 거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테슬라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력. 이거 그래서 와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걸 반응하기 어렵다는 거고. 인텔은 지금은 그게 아니도 쉽지 않은데 오늘 턴어라운드잖아요. 인텔은 더 적극적으로 거꾸로 TSMC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차세대 장비를 가지고 하겠다. 이 스토리로는 맞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그 정도를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되냐. 오늘은 뭐 장비주가 미리미리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전통 장비는 별로 안 갔어요. 예, 아까 말한 뭐 DB 헬텍이라든지 뭐 다른 거 소부장이 갖고 PCB 같지만 전통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직접적 관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TSMC가 캐펙스를 그 리소그래피, AUV가 노광 장비잖아요. 노광 장비인데 패키징으로 더 초점을 맞추면 한비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별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주성 엔지니어링, IPS 이건 뭐냐면 이게 그 증착 장비 하는 거잖아요. 멀티 패터닝, 패턴을 두 번씩 해서 하는 멀티 패터닝 증착이 늘어난다는 건 수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핵심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어텐션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4번 들어간 거고요. 아까 그 리레이팅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그 얘기 안 했구나. 아까 LTA 얘기했고 ETF 수급, ETF 수급이 하이닉스에 좀 더 유리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그 EWY라고 있거든요. MSCI 코리아 ETF인데 여기 얘네들이 추정하는 벤치마크가 MSCI 코리아 2550예요. 이게 뭐냐면 한 개 종목에 25% 넘지 못하고 비중이 5% 넘는 걸 합했을 때 종목의 합이 50% 넘지 못한다는 그런 룰을 갖고 있는 MSCI 코리아를 추정하는 벤치마크하는 게 이게 EWY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25% 비중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가 이제 좀 더 유리하죠.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고요. 이번 달에 하는 D램 ETF도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게 책정돼 있죠. 그 아까 외국계 한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은 거고 요 얘기는 조금 설레발이긴 한데 그냥 알아두세요. 6월 달 정도에 우리가 작년에 못했던 MSCI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등재되고 나서 1, 2년, 내년, 내후년도 지나면서 우리가 개선을 보여주면은 28년 정도에 실질적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 좀 빠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런 게 수급에 들어온다면 한 50조 들어온다니까 이것도 작은 건 아니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같이 계신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세션이 필요는 해요. 제가 아무리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디 뭐 여행을 가지 않으나 일주일에 한 번 안 하면은 이상합니다. 자, 2점만 다 61조. 아까 노무라에서 68조 나왔다 그랬죠? 우리나라 낮은 거 56조, 65조 이상 몇 번 있어요. 그럼 IM이 58조 낮겠구나. 다음 분기 74조, 81조. 근데 여기 3분기에 가격 상승률이 아까 둔화되는 정도가 3분기부터 많이 바뀐다 했잖아요. 2분기는 비슷비슷해. 2분기는 낸드가 디램보다 많이 올라간다 보는 사람들도 낸드 디램하고서 각각이 1분기보다 한 30% 정도, 30-40%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40% 올라가고 물량이 좀 더 늘면은 이게 한 80조 가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20% 초반 30% 믿어내면 한 70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이제 2분기고 3분기부터는 아까 말한 낸드 가격, ESSD 그 다음에 아까 LPDDR4 그런 거죠. 베라 CPU 하다는 거. HBM은 아니에요. HBM은 4, 4분기부터니까 그 3분기부터 그런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60%가 안 될 수도 있고 80조 나올 수도 있다. 그 4, 4분기는 거기다 얹어서 HBM4E로 가는 게 예상보다 빨리 진짜 진행돼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붙고 하이닉스도 HBM4E의 가격을 높여서 팔 수 있는 수요가 되면은 그래도 이거 좀 많은 것 같다. 어쨌든 90조 이상이 몇 군데 얘기 되고 낮게 잡은 게 70조니까 평균 80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2분기 실적 있고 합하면 254조. 254조예요. 이게 실적 나오기 전에 220~30조였으니까 한 10%안 되게 오른 거죠. 10%안 되게 오르면서 주가가 10% 올라가 되죠. 계산적으로. 근데 주가가 미리 올랐잖아요. 지금 보름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낮은 게 226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빨간 거 했죠. 이런 거. 가장 낮은 거 IM. 이분은 보수적이에요. 매크로 상황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가격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기본 신점인 것 같아요. 그게 그분께 틀리길 바라요. 근데 뭐 어떻게든지 모르는 거죠. 220조. 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내년에 내려간다. 미세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 말이죠. 지금 ROE가 올해 한 90%거든요. 올해 ROE가 90%가 컨센서스야.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200조 이렇게 되면 이게 한 40%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내후년 되는 ROE가 20%도 내려가요. ROE가 20%면 느낌 오죠? PBR 2배 이상 주기가 쉽지 않다고. 이런 게 가장 낮은 거고 반대로 미래 같은 경우는 벌어지죠. 80조, 90조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가 그렇게 둔화되지 않고 3분기, 4분기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 1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7, 80조, 90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70조, 260조 나올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아마 이 내년 거는 분기별 실적을 예측을 안 해줬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갖고 있겠지. 드러내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400조 가까이가 벌써 꽤 나오잖아요. 400조 가까이가. 그 평균 330조. 요게 낮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갖고 주가가 어떻게 되나 이건데 그래 하면은 아까 정확히 안 했지만 190만 원 좀 안 되게 목표 주가가 평균이 나와요. 160만 원도 있고 200 뭐 외국계 240만 원 빼고 200 한 10만 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80만 원, 190만 원 나오니까 내누리 0.8 세이프티 마진 하면은 88에 64 하면 얼마? 88에 64, 8에는 8. 140만 원, 150만 원 정도까지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됐고요. 영업이익 평균 이렇게 되고 근데 영업이익이 250조 나오면 280조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중간 나오면은 올해 기준으로는 PR이 6.6배. 그러니까 사이클에 6배 그 한도에서 조금 더 본 거지 완전히 리레이팅까지는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완전히 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리레이팅 되면 만약에 이게 7.5배가 올해 거 아니고 내년 거 300 몇십 조에 높은 거 내년도 400조에 7.5배 완벽하게 반하면 그게 300만 원 얘기예요. 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표적인 거 비교하고 끝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DB나 미래는 좋아요. 내러티브는 좋아요. 근데 목표 주가는 낮죠. 왜? PER이 낮다는 거예요. 5배. 내년 PER은 아까 미래하고 동부, DB, 미래 1177조, 400조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내년 건 아직 멀었으니까 그걸로 목표 주가 안 했겠지만 지금 목표 주가가 나중에 더 올라가기 바라는데 지금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5배 되고 내년 기준 4배 돼요. 그럼 PER을 안 쓴다. 이 PBR 어떻게 하냐? PBR 따지면 내년은 56%에 1.9배, 44% 1.8. 이게 옛날에 서스테이먼 ROE 할 때는 이게 몇 년치 하죠? 5년, 6년치. 5년, 6년 사이에 다운 사이클이 있어야 돼요. 그 평균 했을 때 그런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림을 그립니다. X축, Y축 해가지고 과거에 ROE가 어떻게 되고 그 PBR이 어떻게 되고 그걸 해서 이 무식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갖고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자기의 목표 주가를 PER로 하진 않았어요. PER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친구는 26, 27년도 평균 PBR 요거 3.5배, 1.9배 평균 PBR 2.5배를 쳐서 175만 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익이 전망이 290조, 307조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북밸류로 하면 어떻게 되죠? 목표 주가가 낮게 나온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근데 왜 2.5배냐 이건데 이거는 과거 사이클의 피크를 쓴 거예요. 과거 사이클 안에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내비 6배라는 게 그렇게 에너지 잘 안 바뀐다고. 처근히 스텝 바이 스텝을 간다는 거죠. 미래도 비슷하죠. 목표 주가가 아까 이익이 뭐야? 미래 280조, 400조, 460조 이렇게 해놓고 내년 거는 그렇게 희망하는 건지 이렇게 해놓고 왜? 지금 땡기기 애매하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5.7배다. 이렇게 나온 거. 가장 나쁜 IM은 잘못했는데 500만 원 넘어가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5.5배. 만약에 이렇게 돼서 150만 원밖에 안 나온 150만 원을 이 어닝 기준으로 하면은 이 어닝으로 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150만 원 적어냈다면 저는 타당하다 봅니다. 타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50만 원 가기 전에 안 사죠. 150만 원 가기 전에 팔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다른 뷰입니다. 요건 참고로 그런 게 있다는 걸 건강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욕하지 말고 그 자기 마음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유 시간이 없네. 이게 그 엔진 사업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게임 끝났어요. 예, 구독자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말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